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김지훈 감독의 작품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지만 5월 4일까지라 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실제 영화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 저의 최애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는 한 세수대야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요. 의사 가운을 입고 한 남자가 손을 씻고 있네요. 손을 씻던 의사가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인 듯한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성은 환자복을 입고 시선은 땅바닥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윽고 간호사는 퇴장하고 이제 의사와 여자 환자의 면담이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라는 걸 보니 몇 번의 면담이 오고 간 사이가 아니고 이제 처음 보는 사이인 것 같네요. 하지만 환자인 듯한 여성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역시 이어지는 침묵. 의사는 이제 방법을 바꾸는 듯 합니다. 옆에 있던 사진을 들어 환자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진은 가족인 듯한 사람들이 사이좋게 모여 웃으며 찍은 사진입니다. 운을 떼는 의사. 여기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다시 한번 봐보라는 의사. 환자는 말할 의지가 없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아예 의사소통이 되질 않네요. 빤히 환자를 쳐다보던 의사는 이제 사진을 치우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드디어 환자를 보여주는 화면. 하지만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푹 숙인 탓에 머리카락에 가려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 질문에 답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질문을 이어갑니다. 자신에겐 굉장히 생생한 일이었을 거라며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는 의사. 화면은 머리카락에 가려진 여성을 천천히 클로즈업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던 여성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보여지는 옆모습. 의사를 보는 게 아닌 창가를 보며 마치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 이제 화면이 오버랩되며 자동차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풀들을 보여주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화면은 호수를 지나 다시 숲풀들을 지나 산들을 보여줍니다. 오솔길을 따라 한 자동차가 막 흙먼지를 내면서 진입하더니 웬 나무로 만들어진 산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산장은 아닌 산장 같은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곧 입구가 열리며 집의 관리인인 듯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를 합니다. 집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지어질 때는 빨간 벽돌이 돋보이는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였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쌓인 듯 빈티지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이윽고 집 안으로 들어온 차는 입구에 멈춘 후 누군가가 안전벨트를 풉니다. 그리고 내려 짐을 꺼내려는 듯 차가 작게 요동치더니 누군가가 차에서 꺼낸 짐을 들고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까 문을 열어준 관리인은 달려나와서 짐을 들어 안쪽으로 날라주네요. 차를 운전했던 남자는 입구에서 들어가다 말고 다시 몸을 돌려 차를 지켜보는데요. 나이가 50살 정도 되었을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차를 지그시 지켜보다 이내 다시 차로 향하는 남성. 그리곤 차의 뒷좌석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안 내릴 거냐고 묻는데요. 뒷자리에 타고 있는 누군가를 나오라고 한 후 먼저 집 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머뭇거리듯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 문이 열리고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내려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빨간 가디건과 번거지를 쓴 소녀와 앳돼 보이는 또 한 명의 소녀가 차에서 내립니다. 앳된 소녀는 마치 강아지처럼 먼지를 털어내듯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다 집을 쳐다봅니다.
이윽고 두 명의 소녀가 함께 그곳을 올려다보는 뒷모습이 나오다 강아지를 닮은 댕댕이 소녀는 입구 앞에 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며 웃으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찬 눈빛을 하다 말라 비틀어진 열매의 껍질을 벌려 열매 속을 맛보는데 호기심에 열매를 씹던 얼굴은 이내 못 먹을 것을 먹었다는 듯 퇴퇴 뱉어버립니다. 그 뒤에서 그 모습을 재밌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 빨간 스웨터의 소녀. 호기심 많은 댕댕이와는 다르게 천천히 걸으며 집의 외관을 살펴보는 소녀. 나무로 마무리된 외벽과 창문들, 그리고 시선을 옮겨 나무 옆 오래돼 보이는 그네를 봅니다. 그네를 지탱하는 구조 역시 녹이 슬어 이제는 갈색으로 뒤덮여 있네요. 그리고 문득 멈춰서 생각을 하는 듯 하다 뒤를 돌아 댕댕 소녀를 보며 이 이름을 부릅니다. 수연아, 이제 댕댕 소녀의 이름은 수연이입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와 자신을 부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빨간 스웨터 소녀의 이름은 수미. 이 둘은 자매이고 수미는 언니, 수연이는 동생입니다. 그 둘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집 대문을 넘어 집 앞에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비춰지는 파라디 파란 하늘. 두 명의 소녀는 선착장 끄트머리에 앉아 물속에 발을 담그며 경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리에 누워 하늘을 보는 수미와 물속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수연.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빨간 스웨터의 소녀 수미가 수연에게 양쪽 손을 달라고 한 뒤 뚫어져라 손을 쳐다봅니다. 마치 손금을 보는 듯한데 어느 정도 봤으면 손금이 어쨌다 말을 할 법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뚫어져라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수미를 부르는 목소리, 중년 남자의 목소리인데요. 그 말을 듣고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이제 두 명의 소녀는 집을 들어가 천천히 걸으며 집 안을 살펴보는데요. 앞을 가로막은 미닫이 문을 열고 서서히 집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 안은 모든 곳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마치 7, 80년대 만들어진 집인 듯 앤틱한 분위기입니다. 곳곳에 장식되어 있는 미술품들, 그리고 오래된 브라운관 TV, 나이를 먹은 원목 가구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곳. 갑자기 조용한 공기를 깨어버리듯 한 여성이 너희들 왔구나 하며 소녀들에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은 이 조용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 톤과 높고 빠른 말투, 그리고 서두르는 듯한 걸음걸이로 이 소녀들을 맞이해 주는데요. 이 여성은 소녀들의 새엄마 은주입니다. 오랜만이라며 댕댕이 소녀 수연이에게 많이 변했다, 더 예뻐졌다 며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더니 이내 너희들 섭섭하다며 자신은 하루 종일 집안 청소며 음식들을 만들면서 너희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뭘 했는지 묻습니다. 놀다 온 거냐, 선착장에 다녀온 거냐라는 질문들을 거의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요. 두 소녀의 표정은 익숙치 않다는 듯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새엄마는 어쨌든 너희들이 내려온 거 정말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말을 하는데 역시 반응이 전혀 없는 소녀들. 심지어 수연은 이 여성이 무섭고 긴장이 되는지 언니와 잡은 손을 더욱 꽉 쥡니다. 시종일관 과하게 밝은 얼굴을 하던 여성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며 아래를 쳐다보더니 이내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는 동생 수연이 쪽으로 쓱 몸을 움직이는데 놀란 수연이가 말 그대로 움찔하며 당황합니다. 이 모습을 보더니 어이없어하는 여성. 너 왜 놀라? 라며 비웃음을 짓습니다. 언니인 수미는 그녀를 경계하는 얼굴, 그리고 새엄마를 무서워하는 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 수연. 이젠 또 수연이를 보더니 너 건강해졌구나. 점점 더 네 엄마의 얼굴을 닮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거의 뭐 이 여성은 웃다가
정색했다가 어이없어 했다가 다시 정색했다가 정말 막 종잡을 수 없는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보고 있으면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네 엄마 닮아간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또 싸늘하게 수연이를 쳐다보는 새엄마. 이제는 수미의 표정도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러더니 수미를 보며 너도 많이 나아진 거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동생 수연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언니 수미. 그 모습을 보던 새엄마는 멀어지는 자매를 보며 다시 활짝 웃으며 푹 쉬었다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특별 요리를 만들어 놨으니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 합니다. 말을 마친 직후에 다시 또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표정이 돼서 앞을 노려보고 있는 여성.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미는 익숙한 자신의 방인 듯 꽃무늬 벽지가 화려한 방에서 커튼을 칩니다. 그러자 어두웠던 방이 빛으로 채워집니다. 시계 쪽으로 걸어가 마치 이 방의 공기처럼 멈춰버린 시계의 시간을 맞춘 후 시계를 되살리는데요. 이윽고 초침 소리가 가득한 이 방. 마치 멈춰있던 방이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번엔 자신의 빨간 가죽 가방을 열어 꽃무늬가 그려진 노트와 다이어리, 필기구를 꺼내 서랍으로 넣으려 서랍을 여는 순간 수미는 흠칫 하고 놀랍니다. 이미 서랍 안에는 자신이 넣으려고 했던 똑같은 노트와 다이어리가 이미 넣어져 있었던 것. 수미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하다 이내 인상을 쓰더니 자신이 입은 스웨터 색처럼 빨간 장롱의 문을 벌컥 열어봅니다. 열린 장롱에는 마치 유니폼인 듯 왼쪽에는 죄다 같은 무늬, 오른쪽도 역시 죄다 같은 무늬가 새겨진 옷들이 질비합니다. 기가 찬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수미. 장면이 바뀌며 새엄마가 잘 개어진 흰 옷가지들을 손에 담아 어디론가로 걸어갑니다. 집들은 고풍적인 양식의 앤틱한 집이지만 조명이 거의 없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집 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인 옷가지들을 들고 잘 포개어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요. 도도한 한 마리의 고양이 마냥 걷던 그녀는 갑자기 멈추더니 무엇인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이미 개어진 옷들. 자신의 남편의 속옷을 누군가가 침대 위에 벌써 개어놓은 걸 안 새엄마는 새로 빨래를 해 들고 온 네이들을 미련 없이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옷 수거함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번엔 소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온 남성을 비추는데요. 바로 소녀들의 아빠 무연입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내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냐며 말을 하더니 주말에 성규랑 성규의 아내가 오기로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집으로 손님들이 방문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는 무연.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네 식구의 저녁 식사.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거실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새 엄마는 이 분위기가 싫은지 남편을 째려보지만 자매들의 아빠인 무연은 그저 무심히 밥만 먹을 뿐입니다. 이제 그 눈빛을 자매들 쪽으로 향하는데 역시 그 아빠의 그 딸들이라고 자매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식탁을 보며 식사에 열중하고 있네요. 한숨을 쉬는 새엄마. MBTI가 서로 맞지 않아요. 이 정막을 깨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짝 미소를 띠며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성규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면서요.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듯 무심한 대꾸를 하는 무연. 새엄마 은주는 신난 듯 막 쫑알거립니다. 모처럼 아이들도 왔고 그동안 연락도 못했고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번엔 무심한 대꾸마저 하지 않은 채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잘 먹었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내 정리할 게 있어서 먼저 일어나며 피곤할 텐데 이건 내일 치우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스윗한 건지 안 스윗한 건지 조금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안 그래도 뭔가 서로 뻘쭘한 느낌의 자매와 새엄마 은주 이렇게 셋이 저녁 식사를 이어갑니다. 자신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자리를 떠버린 남편을 어떻게 치우지? 라는 눈빛으로 차갑게 노려보는 새엄마. 그러더니 그 눈빛이 자매 쪽으로 향합니다. 그걸 느낀 듯 새엄마를 쳐다보는 수미와 뒤늦게 쳐다보는 수연. 새엄마가 수미를 보며 말을 합니다. 아빠 내일 네가 갖다 놓은 거냐며 그런 건 내일인 것 같으니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네, 지지 않는 수미. 내 방 정리도 내일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이미 서랍 안에 있고 같은 옷이 옷장에 걸려있던 일을 말하는 듯 하죠. 앙숙 같아 보이는 관계답게 새엄마에게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며 수미를 노려보며 말하는 새엄마. 싸늘합니다.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힙니다. 네, 수미. 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그럼 전에도 똑같은 옷들이 수십 벌씩 걸려 있었냐는 질문. 그 와중에 옆에서 댕댕이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긴박한 상황에 아까 자리를 떠난 아빠 무연이 이들 사이에 알약 두 알을 놓습니다. 손수 물까지 따라주는 애매한 스윗함의 남편. 그리고 또 자리를 옮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웨이터나 게임 NPC 같은 거 아닌가요? 수미는 이내 성규 부부와 같이 저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부부를 그 사람들이라고 칭하는데 새엄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의 삼촌이라고 말합니다. 삼촌 부부였나 보네요. 그러더니 못 참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첫날인데 그만하자고 새엄마가 먼저 주지를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옮깁니다. 수미를 무섭게 째려보는 새엄마. 언니가 가는 걸 보고 있는 우리 댕댕이. 이제 이 둘이 남았는데요. 역시나 째리는 눈빛이 이제는 우리 댕댕이 수연이를 향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인이 무섭게 노려보자 내가 뭘 잘못하긴 했지. 맞아. 맞나? 라는 표정에 울먹거리는 두 눈망울로 새엄마를 쳐다봅니다. 이윽고 새엄마 은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날 같은 말들. 넌 왜 안 따라가? 언니 하는 대로 따라야 하잖아. 그 말을 들은 댕댕이는 저녁을 먹다 말고 일어나 언니를 따라갑니다. 아니 아무리 새엄마라고 해도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라고 생각하다 차라리 이 분위기에서는 밥을 안 먹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게 차라리 밥 먹고 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식탁 위에서 새엄마는 자신도 짚고 있던 젓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놓으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누군가가 계단 위를 오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걸 보니 왠지 수연이인 것 같은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위쪽 계단에 앉아있던 수미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가 어떠하든 이 둘 사이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매 같아 보입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어가다 수미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 묻습니다.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수연. 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 자신에게 말하라는 언니 수미. 그리고 전처럼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유추해보면 이미 전에 새엄마가 수연이에게 뭐라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수연입니다. 한편 새엄마는 새장 안에 있던 새를 보며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잘 자라고 인사까지 하며 새에게 애정을 가득 주는 느낌입니다. 새들이 잘 수 있게 덮개를 덮어주고 종종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은주. 이윽고 남편 무연이 들어오고 이제 들어왔냐는 듯 남편을 쳐다보는 은주. 이제 두 부부가 자는 모습으로 화면이 바뀌는데
잠들어 있는 은주를 확인하고는 돌아누운 무연이 잠이 오질 않는 듯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의 침대로 자리를 옮겨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영화는 새엄마와 아이들 사이, 그리고 무연과 은주의 사이를 번갈아가며 보여주며 이 가족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화면은 불 꺼진 집의 이곳저곳을 비춰주는데 낭만 넘치던 낮의 집과는 다르게 밤의 집 곳곳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던 은주는 누군가의 쿵쿵쿵쿵 거리며 뛰어다니는 듯한 울림에 잠에서 깹니다. 서서히 일어나 자리에 앉는 은주. 만약 집에서 뛰어다니다 자던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세요. 이제 잠에서 깨서 화가 난 건지 잠이 덜 깬 건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은주를 뒤로하고 이번엔 자고 있는 수연이에게도 무엇인가 드르륵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드르륵 거리고 달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버린 수연. 놀란 눈망울로 방문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달각거리며 움직이더니 서서히 열리는 문. 공포에 질린 수연은 이불을 눈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리며 막 떨고 있는데요. 서서히 열리다 이제 문의 움직임이 멈추고 왼손이 문을 쓱 하고 잡습니다. 그걸 본 수연은 놀라서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놓는데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려 아예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서서히 내려가는 이불. 두려움에 떨던 수연이 눈을 감고 떨고 있다 느닷없이 들린 빡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는데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이후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놀란 누군가가 도망가듯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방문을 확인하니 방문은 닫혀 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이 자신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고 무서운 듯 몸에 이불을 돌돌 말아 언니인 수미에게 달려온 댕댕이. 곤히 자고 있는 수미는 누군가의 인기척에 잠에서 깨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는 이불 안에 쏙 숨어있는 수연이 있습니다. 수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 있는 거냐, 꿈을 꾼 거냐 묻는데 그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수연. 옷장 때문에 그러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는 말에 수연은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선 아무 일도 없다는 말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연을 안심시키는 수미.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그럴 것이다라며 수연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자려는데 수연이 겁먹은 표정으로 하는 말. 누가 방에 있다 나갔어. 그 말에 놀란 듯 눈을 부릅뜨는 수미. 혼자 방 밖으로 나와 서서히 계단을 내려와 아래쪽 거실로 향합니다. 거실엔 채널을 찾지 못해 지지직거리는 TV가 있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자 이번엔 방 쪽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는 아빠를 발견합니다. 혹시나 몸이 춥지 않을까 이불을 살짝 올려주고 새엄마와 따로 떨어져 자고 있는 아빠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딸. 그때 바로 뒤에서 아빠 주무시잖아 라고 하는 싸늘한 목소리.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새엄마 은주입니다. 수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은주. 둘의 팽팽한 눈싸움이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새엄마를 한번 째려보고 자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아빠를 왜 깨우려고 하냐는 새엄마의 공격. 깨우긴 누가 깨우냐는 수미의 방어. 지금 네가 깨우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공격. 그리고 아빠한테 뭐 할 말 있냐는 2차 공격. 이를 듣던 수미는 이길 수 없는 필살기를 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데요. 은주는 지지 않고 내 얘긴 아빠가 주무시니까 깨우지 말란 얘기라 하며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니? 라고 응수를 합니다. 거기에 나 물 마시러 왔다는 수미.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빠 주무시니까 조용히 하란 말로 화제를 돌리는 은주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는 수미.
500ml 생수병 하나를 꺼내 신경질 쪽으로 뚜껑을 따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물을 마신 수미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을 찾다 자연스럽게 냉장고 안으로 시선이 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피가 흐르는 무엇인가를 싸놓은 듯 종이가 피에 젖어 있고 바닥도 피가 조금 흘러 있습니다. 종이는 여러 겹으로 쌓여져 있었는지 그것을 들어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종이를 열어 확인을 해보는데 순간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져 있는 걸 보니 그것은 그냥 생선 먹다 남은 것이었는데요. 뭔 놈의 생선이 빨갛게 피에 물들어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먹었으면 그냥 버리지. 화면이 바뀌고 아까 거실에 치지직거리는 TV 앞엔 새엄마 은주가 멍하니 그 치지직거리는 TV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노려보더니 서서히 다시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송출되지 않는 TV를 보는 은주. 이 장면 보시면 미동도 없이 고개만 돌아가는 연기가 압권인데요. 마치 몸과 몸통이 분리되어 있는 인형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수미와 수연은 껴안고 침대에 있습니다. 내 방에 가봤냐는 수연의 말에 가봤다고 하는 수미. 동생을 아끼는 듯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네요. 누구였냐는 수연의 말에 그 여자라고 답합니다. 새엄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묻는 동생에게 그 여자도 이상하고 이 집도 이상하다며 동네방네 경계심을 품는 수미. 그 말을 듣고 무서운 듯 수미에게 기대며 움츠리는 동생 수연을 보고 언니가 있지 않냐며 동생을 다독거려 줍니다. 그리고 언니가 계속 옆에 있겠다며 동생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된 듯 집 밖은 환해지고 아빠 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미와 수연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근데 수미가 이상합니다. 무언가 악몽을 꾸는 듯이 몸을 뒤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꿈에선 하얀 구두를 신은 누군가가 숲을 막 달리고 있고 순간 어떤 여성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아이는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고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여성을 보고 있는데 순간 그 여성이 뒤를 돌고 어떤 손이 누군가를 향해 막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들이 막 플래시백처럼 휙휙 바뀌며 아주 짧은 시간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책이 쓰러지며 어떤 손을 덮치고 그 손의 손톱은 깨지고 피가 나고 있고 마치 물고기처럼 파닥파닥파닥 거리면서 움직입니다. 아까의 파란색 소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팔을 붙잡는데 잡은 그곳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나오고 그 손바닥에 피가 흥건히 묻어 그걸 보고 놀라는 파란 소녀를 끝으로 이미지가 끝납니다. 퍼뜩 눈을 뜨는 수미. 놀라운 표정과 함께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순간 생각이 난 듯 옆을 휙 돌아보는데 여전히 잠을 잘 자고 있는 수연. 수연이 안전한 걸 확인한 후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그것도 잠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주위를 바라보는 수미. 무엇인가가 나무를 긁는 듯 빠그락 빠그락 빠드득 이런 소리가 나며 흐흐흐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아래쪽을 보는데 검은 머리가 쓱 하고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놀라서 눈이 커지는 수미.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검은 머리는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듯 침대 오른쪽으로 슥 하며 기어 나오는데 그 형체는 긴 머리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성의 형체였습니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다 순간 움직임을 딱 멈추는데 수미는 이미 공포에 질려 땀을 비오듯 흘리고 숨소리가 가빠집니다.
이제 귀신보다 과호흡으로 먼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수미가 계속 그 형체를 지켜보는데 여자 형체의 그 무엇인가도 수미의 시선을 느꼈는지 상체를 들어 무릎을 꿇고 앉은 뒤 서서히 고개를 돌립니다. 정말 과호흡과 함께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수미.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던 여성이 거의 다 일어설 때쯤 빠르게 휘리릭 하고 일어나더니 수미 쪽을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고개를 왼쪽 방향으로 팍 꺾은 뒤 씩 웃습니다. 견인 치료를 내 돈 주고서라도 해주고 싶게 생긴 이 고개 꺾인 여성은 그 상태로 서서히 수미 쪽으로 걸어옵니다. 팔은 뼈가 부러졌는지 덜렁덜렁거리며 서서히 다가오던 여성은 침대 위를 가뿐히 뛰어올라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무브먼트를 보여줍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와중에 자신의 앞까지 걸어 올라온 여성을 보고 이제 뭐 막 기겁을 하며 침대 머리맡 벽에 한없이 붙어있는 수미. 이제 거의 어둠과 동화된 듯한 여성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카메라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젠 수미 위에 서서 아래로 수미를 쳐다보는 여성. 그 여성을 피하려는 듯 아예 침대 바닥 쪽에 붙어서 최대한 멀어진 상태에서 여성을 올려다보고 있는 수미. 수미는 문득 여성의 다리를 보는데 하얀 다리에서 한 줄기 피가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 치마 위에서 서서히 정체 모를 흰 손이 나오더니 다다다다닥 빠르게 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손. 여성은 하얀 분칠을 한 얼굴을 하고 빨갛게 충혈이 된 눈을 하고 수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와 하며 일어난 수미. 꿈이었나 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요.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있던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분간이 되지 않는 듯 두 손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퍼뜩 기억이 났는지 옆에 있던 수연이를 확인하는데요. 이불을 덮고 미동이 없는 걸로 보아 잘 자고 있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는 노크 소리. 아빠 무연히 자매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려 노크 후 문을 엽니다. 들어가도 되냐는 아빠의 말에 안 된다고 하자 아빠는 포기한 듯 내려와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수미는 한숨을 한번 쉰 후 환기를 위해 커튼을 열어 밝은 빛을 방에 채운 뒤 기지개를 펴니다. 그러다 무심코 자신의 손을 쳐다보는데요. 손가락에 무엇인가가 묻었는지 한번 문지르더니 갑자기 뒤를 쳐다봅니다. 곧장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연이의 이불을 걷어보는데 이불에 피가 묻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놀라운 표정과 동시에 어리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벌써 이렇게 컸나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드는 언니. 입가에 옅게 미소를 띄웁니다. 화면이 바뀌고 곤히 자고 있는 새엄마 은주 앞으로 무엇인가가 지나갑니다. 그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는 수미. 몰래 들어와 화장실 문을 여는데요. 바로 동생 수연이를 위한 여성용품을 가져가려 들어온 것. 넉넉하게 대여섯 장을 짚고 몰래 문을 닫습니다. 어김없이 나오는 미닫이 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닫고 뒤를 돌아 조심히 나가려는 찰나. 이런 새엄마 은주가 눈을 뜨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에서 주는 압박감이 여기서 드네요. 눈도 제대로 뜨지 않는 은주가 누운 그 상태로 뭐해? 라는 말을 꺼내자 수미가 화들짝 놀라며 새엄마를 바라봅니다. 자세도 다소곳하고 누워있는 상태인데도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새엄마 은주. 수미가 가져가고 있는 물건을 슬쩍 보더니 그날이니? 라고 묻는데요. 자신이 아니고 수연이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새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수연이? 하며 피식하고 비웃습니다. 웃긴다 라며 자신과 수연이의 그날 날짜가 똑같은 걸 보고 웃는 건데요. 그것마저 실은 은주인가 봅니다. 물건을 챙긴 수미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다 멈칫하며 놀란 표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데 깊게 한숨을 쉬는 수미. 수미도 바로 그날입니다. 여성용품을
넉넉히 챙겨온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방에 들어가자 자신의 침대에 피가 묻은 걸 확인한 수연이는 이게 뭔가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미는 별것 아니라는 듯 괜찮다고 내려오라고 하고 곧장 이불과 침대 시트를 걷고 수연에게 넘깁니다. 이제 화면은 이미 빨래를 한 듯 화창한 날씨에 건조대에 걸려있는 침대 시트와 수연이가 입고 있던 잠옷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불어 옷과 시트가 살짝씩 날리는 그런 좋은 날씨네요. 둘은 의자에 앉아 화창한 날씨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미는 나무로 만들어진 난간에 팔을 기댄 후 휘파람을 불고 수연이는 손을 얹은 채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휘파람을 듣고 있던 수연이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냐며 묻습니다. 그 잘 자라 우리 아가 이 동요 있죠? 이 음악을 휘파람으로 불고 있던 수미.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휘파람을 이어나가는 언니를 바라보다 자신도 따라 부르고 싶었는지 휘파람을 불러보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였던 휘파람이 자신이 아니 막상 쉽지가 않네요. 저도 못 불러요. 휘파람. 서투른 동생을 보며 미소를 짓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따라해보라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위쪽에서 새소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시끄러웠던 수미는 소녀소녀한 얼굴을 하고 아이씨 죽여버릴까? 란 이쁜 말을 입에 담는데요. 그리고 동생을 보고 씩 웃으며 장난인 듯 하지만 눈엔 여전히 은은한 살기가 돌고 있어 보이네요. 방금 왜 그 말을 한 건지 이유를 말해주는 듯 말을 꺼내는 언니 수미. 그 여자가 가져온 유일한 물건인데 건들면 난리가 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봤던 은은한 살기가 진짜였군요. 그 난리를 어떻게 보냐고 말을 하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습니다. 공포영화라는 카테고리에 있지만 이 영화가 주는 잠의 힐링 장면이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옆에서 아빠 무연히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는 수미.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라는 질문에 어느덧 새침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냐는 아빠의 질문에 뭐가 괜찮냐는데요. 수미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아빠가 오기 전까진 동생과 아주 밝은 표정이었는데 말이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도 무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괜찮다고 합니다. 마치 아빠와 무슨 일이 있었던 듯 차갑게 대하는 딸 수미. 그럼에도 걱정이 된 아빠가 말해보라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하니 이번에는 정색을 하며 아니라고 하는 수미. 새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듯 어딘가 삐걱거립니다. 그러더니 수연이 방 옷장이나 좀 치워달라는데요. 아빠는 그 옷장 이야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말합니다. 그 말에 노려보는 수미. 안 하기로 약속했었지? 란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노려보고 있네요. 이 버르장머리.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수미야, 네가 나한테 많이 화나 있는 거 안다. 내가 나쁜 아빠라는 것도 알고. 이를 듣고 있던 수미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나쁜 아빠조차 안 된다고 말이죠.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수연이는 괜히 불똥튈새라 눈치를 살살 보며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빠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쌀쌀한데 들어가자 라는 말을 하곤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아빠를 차갑게 쳐다보는 수미와 이 둘을 댕댕하게 바라보는 수연. 마치 자신 때문에 아빠와 언니가 사이가 안 좋나? 라는 듯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랑은 또 무슨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번엔 수미가 혼자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도착한 이곳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창고인 듯 자전거와 부서져 있는 가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돼 보이는 여행용 가방과 토드백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언니가 가고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수연이는 심심한 듯 덩그러니 앉아있는데요. 이내 위에서 짹짹거리는 짹짹이가 시끄럽다는 듯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짹짹이를 살펴보다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새장 문을 열고 만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등장에 깜짝 놀라는 수연.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수미는 방에 도착해서 두 개의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엽니다. 열린 서랍은 자신이 소중해하는 물건을 모아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가져온 가방 하나를 놓고 뚜껑을 열어 안에 있던 것들을 서랍에 옮깁니다. 지갑, 안경 케이스 등을 차례대로 넣다 발견한 사진들. 사진을 보곤 추억에 잠긴 듯 한 장 한 장 보는데요. 한 장은 어린아이의 모습, 한 장은 엄마와 딸이 함께 범퍼카를 타고 웃는 모습, 또 한 장은 자동차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 모습. 수미는 마치 추억에 잠긴 듯 미소 지으며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젊은 아빠와 한 여성의 모습. 돌아가신 엄마가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행복했던 가족 사진. 사진엔 아빠와 동생 수연, 그리고 자신과 이제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는데 거기엔 행복한 4명의 가족과 함께 뒤에 서 있는 지금의 새엄마. 마치 처음 보는 사진인 듯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미. 그리고 다급하게 넘기는 다음 사진. 방금 전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찍은 사진과는 달리 내 가족이 다소 경직된 듯하게 찍은 사진. 그 한편에 또 서서 웃으며 사진이 찍힌 새엄마. 다음 사진은 아빠가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그 옆 간호사 복장을 입고 찍은 새엄마의 사진. 그리고 따로 둘이서만 찍은 사진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빠르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사이 갑자기 옆에서 뭐하냐는 수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수미. 수연이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자신이 보던 것들을 빠르게 서랍 안에 넣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창고에서 가져온 가방에서 신발과 목걸이를 꺼내 수연이에게 보여주는데요. 엄마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수미가 가져온 2개의 가방, 다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들이 들어있던 것 같네요. 이를 보던 수연이가 가방 안을 보곤 엄마다 하며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이어서 타르타쿰이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 엄마를 부르는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말해줬냐 물으니 엄마가 알려줬다는 답변. 처음 듣는 소리인 듯 수연을 쳐다보는 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도 되냐는 동생의 말에 언니 수미는 흔쾌히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난 듯 사진들과 다른 물건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수연이를 막 급하게 제지하는데 그 순간 수연이에게서 발견한 상처. 놀란 수미는 팔을 부여잡고 수연이에게 누가 이랬냐고 막 추궁을 합니다. 팔에는 손목에 그은 상처인 듯 빨갛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팔엔 세게 누군가 잡은 듯 손가락 모양으로 멍이 들어있네요. 아까 짹짹이를 만지다 걸려서 새엄마에게 당한 상처일까요? 화가 나서 누가 이랬냐고 다그치는 언니와 다시 또 말 못하는 댕댕이가 돼버린 수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수미가 이번엔 그 여자, 즉 새엄마가 그런 거냐고 재차 물어보자 대답은 하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려 웃으며 손을 빼는 수연. 수미는 말을 하지 않는 동생에게 왜 이러냐며 언니에게 다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막 그 여자가 그런 거지 라는 말로 추궁을 합니다. 이제는 눈을 막 부라리며 수연이에게 다그치는 수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 말을 하지 않자 이젠 막 팔을 붙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말하라고를 외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던지 소리를 꽥 하고 지르며 손을 뿌리치는 수연. 언니가 미운 듯 째려보며 방을 떠나는 동생 수연. 수미는 혼자 남아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면도를 하고 있는 아빠와 차 한 잔에 과자를 먹으며 책을 보는 새엄마 은주. 한가한 풍경 속에 갑자기 은주가 눈을 치켜뜨더니 앞을 노려봅니다. 알고 보니 앞에는 수미가 앉아서 새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냉전은 끝나고 다시 3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왜? 라고 묻는 은주와 아무렇지 않아? 라는 도끼 서린 질문을 하는 수미.
그 말에 피식 하고 읽고 있던 책을 다시 읽는 은주인데요. 그러더니 인과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새엄마. 아빠가 당신이 한 짓을 아느냐는 질문에 책을 탁 닫더니 네 아빠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아냐는 새엄마 은주. 그 말에 화가 나 의자를 팍 차고 일어나는 수미를 보곤 버릇없이 왜 이러냐며 앉으라는 새엄마. 그러더니 너 네 엄마한테도 이랬냐며 공격을 가하는데 엄마 이야기 하지 말라는 수미에게 잘 들으라며 너희 엄마는 이제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냐고 하는 은주.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밖에 없다는 말을 거의 속사포처럼 막 쏘아댑니다. 죽은 네 엄마 사진을 붙들고 울며 불며 해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정타까지 쏟아내는데요. 세상은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 참고 살아야 된다며 자신이 지금 너희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일하며 거의 울분에 찬 듯 가시에 돋친 말들을 뱉어냅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들었는지 면도를 하다 뒤를 돌아보는 무연. 아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괴롭지. 나도 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 하는 짓거리 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어. 세상에 너희처럼 예의는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애들 처음이야. 라며 거의 원수에게도 못할 말들을 뿜어내는데요. 수미는 나직하게 당신이 한 짓을 안다며 말하자 은주는 랩을 멈추고 당황스러운 듯 쳐다보며 뭐? 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너 도대체 왜 내려왔냐는 말을 하는 새엄마. 거의 경멸과 멸시,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그런 말을 나에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너 아직 병이 나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데 멍하니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수미.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몸의 떨림을 막 주체 못하더니 앞에 있는 찻잔과 과자들을 손으로 죄다 쳐버립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지는 접시들. 소리를 듣고 다시 뒤를 도는 아빠와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이를 듣고 있는 수연의 모습들이 잡힙니다. 이제 아빠는 성큼성큼 걸어 그 둘이 있는 장소로 걸어가는데요. 그곳에 둘은 이미 없고 후다닥 자리를 뜨는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쭈그려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는 수미. 위로의 손길을 내보내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건드리지 말라는 수미. 아빠도 미운 듯 자리를 뜨는데 뒤따라오던 아빠가 손을 잡자 거칠게 놓으라며 손을 뿌리칩니다. 놀란 아빠가 너 왜 이러냐 묻자 화가 난 수미는 몰라서 그러는 거냐 묻는데요. 그 더러운 손으로 건들지 말라고 하는 수미.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아빠 부연. 필요 없다고 다 똑같다는 딸 수미. 네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네가 조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라는 말에 왜 자신에게만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냐며 아빠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묻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게 있다며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아빠를 향해 딸 수미는 그걸 말해서 변하는 게 있냐며 대화를 거부해버립니다. 아빠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 너 정말 이러지 말라고. 너 이러면 안 돼. 라며 애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요. 계속 이러면 또다시 아프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노려보는 수미. 알았다며 앞으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빠가 불러놓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아빠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 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두커니 서서 그런 딸을 쳐다보고 있는 아빠. 화면은 바뀌고 한밤중 차가 도로를 따라 주행 중입니다. 차에 앉은 두 명이 화면에 비춰지는데 놀러오는 표정이 아닌 경직된 표정으로 운전을 하는 둘. 바로 초반에 약속을 잡았던 성규와 성규의 아내 미희입니다. 수미의 삼촌, 새엄마 은주의 동생 부부죠. 집에선 음악을 틀고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을 관리하던 새엄마 은주가 벨소리에 현관문 쪽으로가 밝게 웃으며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러자 뚱한 부부와 남편 무연의 표정,
서로의 반응이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시작되는 저녁 식사. 은주가 고기를 썰어 접시에 담아주고 무연은 와인을 따라줍니다. 밝고 신난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은주. 동생에게 예전 동네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기묘합니다. 반대편 동생 부부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음식을 보며 무표정하게 있는데 은주 혼자 마구 신난 장면들이 되게 기괴하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은주는 자꾸 옛날 동네 이야기를 꺼내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이제는 호응을 안 하다 못해 말하는 은주를 동생 부부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밥 먹는데 더럽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편 무연도 제지하거나 말을 거는 기색도 없이 잠자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컷 웃던 은주가 성규에게 기억나냐고 막 웃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미희는 시선을 아예 외면하고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성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기억 안 나. 당황하는 듯 되묻는 은주. 뭐? 굳은 표정의 동생 성규가 다시 한마디 거둡니다. 그런 기억 없다고. 성규의 부인은 눈치를 보더니 먹고 있던 식기를 딸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립니다. 분위기가 아주 화목하네요. 무연은 이들 부부를 보며 여전히 무표정입니다. 은주는 어이없다는 듯 동생을 쳐다보고 성규 부인 미희는 떨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은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다시 차갑고 얄짤없는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낮게 깔린 음성으로 묻는 은주. 왜 기억 안 나? 그리고 정작 미친 건 자신 같지만 동생에게 너 미쳤어? 란 말을 합니다. 화가 난 듯한 동생과 부인, 이 부부를 보는 무연, 그리고 겁에 질려 은주를 쳐다보는 미희. 집안 꼴 잘 돌아... 거의 이제는 뭐 레이저가 눈에서 나가는 듯 죽일 듯이 동생을 노려보는 은주와 멍한 표정의 무연이 미희의 기침 소리에 일제히 그곳을 돌아봅니다. 사례가 걸린 듯 콜록거림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이젠 사례가 아니라 목에 뭔가가 제대로 걸린 듯 힘겨운 숨을 몰아쉽니다. 이내 숨이 가빠 어지러운 듯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버리는 미. 고통스러운 듯 좌우로 구르며 막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남편과 무연의 제지에도 악을 쓰며 막 발버둥거립니다. 이때 무연이 보다 못한 듯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으면 하임리 기법을 시도해야지. 어린아이들 있는지 무조건 배워두세요. 미인은 이제 거의 악을 쓰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은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웬 약을 가져오는데요. 발버둥 치는 미희를 무연히 잡고 남편은 아내에게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여서 그런 건지 자동으로 몸이 배출하는지 입에서 딱히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은 미희가 꺽꺽거리며 위를 쳐다보는데 이제 카메라 시점은 부엌 싱크대 쪽 아래 틈새 검은 공간에서 보는 시점으로 미희를 보고 있습니다. 미희는 어두운 공간을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을 하고 꺽꺽거리며 입을 벌리고 막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던 은주가 머리카락을 부여잡으며 길고 긴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미희가 진정이 됐는지 아내를 부축하고 차로 돌아가는 부부. 화목한 저녁 식사가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둘이 차를 타고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남편 성규가 미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도 내려오기 싫었는데 매형이 너무 부탁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미희를 보여주는데 그나마 정신은 차렸지만 아직도 진정이 안 된 듯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나 아까 그 집에서 이상한 걸 봤다. 뭘 봤느냐 묻자 싱크대 밑에 어떤 여자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때의 상황. 싱크대 밑에 녹색 원피스를 입은 검은 물체가 엎드려 있었는데 마치 온몸에 화상을 입은 듯 팔과 얼굴이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미희를 엎드려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 그걸 회상하며 미희는 멍하니 밖을 보는데 거의 눈은 공포에 질린 눈과 표정은 넋이 나간 듯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처남 부부가 떠난 후 바닥 정리를 하는 무연. 아내인 은주는 말없이 앉아있고 무연은 차갑게 들어가란 말을 뱉습니다. 화내지 않던 무연도 이번엔 화가 난 듯 움직이지 않는 은주를 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있던 은주는 어디선가 날카롭게 끼릭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서서히 돌리는데요.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아까 미희가 뭔가를 봤다던 싱크대 아래 공간. 은주는 그곳을 보고 카메라도 서서히 그쪽으로 주민이 되며 그곳을 향하는데 한 번씩 나는 또 그 날카로운 소리. 그러더니 이번엔 오래된 문이 열리는 막 부서지는 소리와 끼익거리는 소리가 결합한 소리가 나더니 싱크대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화들짝 놀라는 은주. 무엇인가를 느끼는 듯 거친 숨소리를 내며 공포에 질린 채 그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히 그곳으로 다가가는데 문이 반에 반쯤 열린 그 문은 겉에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데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양쪽 문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열어보는데 다 열어보지도 않고 대강 열어서 안을 살펴본 뒤 살살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상체를 숙인 채로 문 쪽을 쳐다보다 이번엔 아래쪽을 휙 하고 보는데 녹색 싱크대와 빨간 타일이 어우러져 인상적인 싱크대 아래 공간에서 무엇인가가 느껴집니다. 은주는 무서우면서도 궁금했던지 서서히 내려가 그 어두운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카메라는 다시 싱크대 아래에서 은주 쪽을 쳐다보며 마치 무엇인가가 은주를 쳐다보는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내려오는 은주. 그리고 어둠 안을 확인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독님 진짜 하는데 뒤에 있네요. 뒤쪽 의자에 머리를 내리고 축 늘어져 있는 녹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은주 옆쪽으로 누군가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눈을 돌려 서서히 그곳을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빈 탁자와 의자만이 있는 풍경.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 긴장감이 또 높은 이유는 이 특유의 사운드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걸 못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탁자에도 아무것도 없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바닥을 향해 눈길을 향하는데 이번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핀 하나. 검은색 핀에 반짝이는 큐빅으로 꽃장식이 되어 있는 핀이네요. 이건 또 여기에 왜? 라며 아직 긴장감을 풀지 못합니다. 그걸 집어들려 손을 뻗는데 기어코 그 싱크대 아래 어두운 곳에서 불에 탄 채 피부가 군데군데 벗겨진 시커먼 팔이 나와 은주의 손목을 부여잡습니다. 이때 사운드 진짜 저도 놀랐는데 그걸 당한 은주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핀을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납니다.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뒤를 도는 순간 뒤에 서 있는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은주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고 손 위에 알약 2개를 올려놓고 있는 은주. 주온에 빙이 되는 가야코 귀신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마치 빙의가 된 듯 귀신 역할 대타에도 괜찮을 듯한 포스를 내뿜는데요. 그 앞에는 남편 무연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몸을 돌려 나가려는 무연을 은주가 붙잡으며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요. 왜? 라고 하는 무연을 향해 이상하다고 하는 은주. 이상한 건 너가 제일 이상한. 뭐가 이상하냐니 아이들이 이 집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은주. 이 말이 한심한 듯 무연은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라며 이 집에 뭔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았다는 듯 자신이 둘러보겠다는 말을 하며 무연이 자리를 뜨는데요. 그러자마자 또다시 뭔가를 느낀 듯 불안해하는 은주. 아내의 말을 들은 무연은 무심히 싱크대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주는 방 안에서 돌아다니며 불안한 듯 손톱을 뜯으며 중얼거리고 있는데요. 오래된 집에서 나는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집에서 살겠나요? 우연은 어딘지 모르는 방을 걸어다니며 바닥을 보다 앞쪽 세 장에 덮여있는 덮개를 발견하는데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그 덮개를 거두려 합니다. 서서히 거치는 덮개. 놀랍게도 새 장에는 새 털이 마구 뽑혀 틈새에 박혀 있고 피를 흘린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무연은 깜짝 놀랍니다. 무연은 새 장의 덮개를 다시 덮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 안 그래도 아이들을 의심하고 화를 내는 와이프에게 걸리면 또 아이들 탓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새 장을 분리해 어디론가 이동하는 무연. 하지만 뒤에는 이미 이를 지켜보고 있는 썽이 잔뜩 난 은주가 서서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네요. 이미 복수심에 불타올라 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파이팅 넘치는 새엄마. 곧장 수연의 방의 문을 열려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돌립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문을 쾅쾅 때리며 열라고 하는 은주.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뭔가를 결심한 듯 뒤를 돌아 어디론가를 갑니다. 자신의 서랍을 뒤지다 원하는 게 나오지 않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닥에 쏟아버린 후 무엇인가를 찾는데요. 찾은 건 수연이의 방 열쇠. 곧장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하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멈칫 하더니 옆에 있는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발견한 물건들은 바로 자매의 친엄마 유품들. 아까 수미에게 달라고 했던 그 물건들입니다. 사진과 브로치, 신발 등등. 그중 사진을 들어 확인을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는데 자신이 나온 모습을 찢어버린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의 사진을 더 확인하는데 역시 지금의 남편과 자신 둘만 찍은 사진, 그리고 단체로 찍은 사진에서 자신만을 골라 모조리 찢어버려진 사진들. 자신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찢은 부분에 존재하는 자신의 얼굴을 펜으로 낙서를 해놓아 얼굴을 못 알아보게 칠해진 사진들. 이제 은주의 이성은 집을 나갔습니다. 완전히 이성이 끊어져 수연을 노려보는 은주. 곤히 자고 있는 수연의 이불을 걷어버린 후 수연이 눈을 뜨자 일어나라고 하는 새엄마 은주. 다시 댕댕이로 돌아온 수연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을 일으킵니다. 매섭게 쏘아보며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요. 수연이가 내려오지 않자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버립니다. 그래도 미동이 없자 소리를 지르며 침대 위에 걸터왔는데 어라? 엉덩이에서 뭔가 물컹한 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 하며 이불을 들춰보는데 이런 새가 또 한 마리 죽어 수연의 이불 안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새가 2마리였나 보네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새들이 이렇게 된 게 믿기지 않는 듯 어이없어하고 새를 보고 놀란 수연은 뒤로 물러서다 두려움에 새엄마를 올려다봅니다. 이제 분조장의 화신이 돼버리는 주. 거칠게 수연을 끄집어 내립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나는데 이를 막으려다 수연이 자신도 모르게 새엄마의 팔을 긁어버립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는 새엄마 은주. 안 그래도 분노가 차있는 와중에 공격을 당한 은주는 이제 표정이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다시 수연에게 달려드는데요. 팔을 잡고 질질 끌어 침대에서 바닥으로 수연을 떨어뜨린 후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팔을 놓고 이때다 싶어 수연이 다시 침대 쪽으로 몸을 붙이는데요. 다시 달려들어 수연의 팔을 잡은 후 말을 하라며 어디론가로 끌고 갑니다. 수연은 스탠드 봉을 잡고 버텨보지만 힘이 없는 스탠드 봉은 쓰러지고 말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데리고 가려나 했더니 제 기준 가장 끔찍한 곳으로 끌고 가는 은주. 끌고 가는 와중에도 사실대로 말하라며 누가 이랬냐고 하지만
수연은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은주가 끌고 가는 건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며 분노에 차서 수연을 질질 끌고 가는데요. 누가 그랬냐? 언니가 그랬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들어 수연을 장롱 안에 넣어버리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은주. 무엇인가를 들고 돌아오는데 울고 있는 수연에게 엄마와의 사진들을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사진에 맞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수연. 그리고 끝내 장롱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는 수연과 이를 막으려는 듯 장롱문을 밀며 버티고 있는 은주. 전혀 화가 안 풀린 듯 죽은 네 엄마 물건 보니까 속이 시원하냐 묻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제 살맛이 나냐 묻는데 새가 죽은 것도 분노 유발의 한 사건이지만 가장 큰 분노는 죽은 친엄마의 사진을 몰래 봤다는 이유가 더 큰 것 같네요. 팔로 밀다 이제 온몸을 써서까지 문을 막는 은주. 장롱에서 들리는 수연이의 울음소리와 처절한 문 두드림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아예 장롱을 잠가버리는데요. 뒤로 물러서서 노려보는 모습이 엄청나게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뒷짐을 지고 수연이의 고통을 지켜보는데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수연과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듯 방 안을 서서히 돌아다니는 은주. 잘못했단 말 하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며 울어도 소용없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는 은주. 그때 작게 들리는 잘못했어요. 뭐라 하는 거냐 똑바로 말해라 캐묻는 은주에게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열리는 문. 문을 여니 수연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울고 있다 은주를 바라봅니다. 수연을 보던 은주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하며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냐 묻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수연을 향해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며 눈물을 그치는 수연을 향해 너 분해서 이러냐고. 아니 잘못했다 그랬는데. 은주는 다시금 점점 분노가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너 분해서 이러는 거야? 라며 씩씩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네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다시 장롱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시작된 상황.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수연과 장롱문을 온몸으로 막으며 너희 것들은 이래야 말을 듣는다는 은주. 기어코 다시 문을 잠가버립니다. 덜그럭거리는 장롱의 문. 집이 얼마나 커서 이 난리통을 못 알아듣는 건지 수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 쿵 하는 소리에 퍼뜩 놀라 잠에서 깹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나가보는데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누구지? 라고 의심스러워하다 그게 새엄마인 걸 안 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알아채고 급하게 수연이 방으로 뛰쳐 들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난장판이 된 방 안.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쪽을 놀라 쳐다봅니다. 놀란 얼굴로 서서히 장롱으로 다가가는데 설마 하는 심정으로 작게 수연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문을 열어보는데 장롱 안에서 수연이를 발견하고는 동생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화면은 화가 난 듯 인상을 쓰며 걷는 은주의 장면을 보여주더니 수미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듯 뒤를 돌아봅니다. 수미는 울면서 수연이를 껴안고 언니가 못 들었다면서 미안하다며 흐느끼는데요. 수연이도 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안해 라며 연신 말을 하는 수미. 그리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아까 새를 몰래 가져간 무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새를 묻기 위해 땅을 파고 있는데 이미 늦었죠. 사달은 이미 났으니까요. 땅을 다 파고 새를 넣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리는 무연. 아저씨 빨리 집이나 가봐요. 갑자기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는데 집 창문에 누군가 서있다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들킨 건가 해서 놀라는 무연.
화면은 다시 자매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데요. 수연은 엄마의 신발을 손에 잡고 그리운 듯 신발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수미는 수연을 위로하듯 머리를 어루만져주며 괜찮아 라고 하고 있네요.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고 둘은 놀라 고개를 들고 몸을 일으키는데 수연의 겁먹은 표정과 수미의 화가 난 듯한 표정을 보면 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촉이 좋은 편인 전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 짐작이 됩니다. 네, 저의 짐작이 틀렸네요. 은주인 줄 알았던 사람은 바로 무연이었습니다. 무연을 보고도 마치 새엄마가 아빠에게 일렀으리라 추측하는 듯 겁에 질려 아빠를 보고 슬슬 자리를 피하는 수연. 그도 그럴 것이 아빠도 화가 잔뜩 난 듯 인상을 쓰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아래에는 새엄마의 얼굴에 펜을 몽땅 칠해놓은 찢어진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빠와 이미 죄송한 듯 손을 모으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댕댕이. 아빠의 표정은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분노의 참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떼는 아빠, 말해보라고 합니다. 수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뭘 말하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말해보라는데요. 네가 여기 내려와서 했던 말들, 행동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수미도 화가 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아빠가 그게 뭐냐고 하니 수미는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을 모르냐고 억울해하며 화를 냅니다. 이제 참다 터진 무연. 그러니까 그게 뭔지 말을 해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억울한 수미가 울면서 수연이를 자꾸 괴롭히잖아 소리를 칩니다. 이 말에 놀라는 아빠. 믿기지 않는데 눈을 깜빡이며 다시 뭐라 되묻습니다. 아빠의 반응에 못 들었냐며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하곤 그 여자, 즉 새엄마가 자꾸 수연이를 괴롭히고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악랄하게도 악질적으로 매번 수연이를 옷장 안에 가둬놓고 라며 아주 울분에 찬 말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중간에서 우리 댕댕 수연이 울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무연은 수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며 말을 하는데요. 수미도 뭘 그러지 말라며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수연이가 무서워하는 거 아빠도 알지 않냐며 울부짖다. 이제 수연이에게 말을 하라며 동생을 보고 네가 아빠한테 말해보라 합니다. 또 말을 하지 않는 동생이 야속한 언니 수미는 바보처럼 굴지만 말고 어서 말해보라며 팔을 잡아 흔듭니다. 그걸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수연이 빨리 말해보라는 언니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할 뿐입니다. 동생을 닥달하는 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듯 눈에 분노를 담아 수미를 쳐다보는 아빠 무연. 그러더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놀란 수연이 난처한 듯 얼굴을 들어 아빠를 쳐다보고 수미도 그런 아빠에게 서운하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수미를 노려보던 아빠가 하는 한마디. 수연이는 죽었잖아. 벙찐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보는 수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당황하는 눈빛의 수연이도 마찬가지로 어안이 벙벙한데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수미가 뭐? 라고 외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카메라는 수연이를 비추고 있는데 카메라가 덜덜덜덜 떨리며 수연을 잡아줍니다. 아니야 란 말을 하는 수미. 아빠는 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연이는 이미 죽었다 말하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수미는 아빠를 쳐다보며 금방이라도 펑펑 울 듯한 얼굴로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좌우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란 말 대신 온몸으로 아빠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수미. 무연도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말을 합니다. 수미는 아빠를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 수연이를 바라봅니다. 수연이는 울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데 하지만 카메라는 수연이를 잡을 때만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라는 수미의 말이 들리지만 수연은 빨라진 숨을 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언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내 아빠와 언니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둘을 보다가 서서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더니 바닥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수연.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걸까요? 수미를 쳐다보고 괴로운 듯 한 번, 두 번 비명을 지릅니다. 카메라는 수미를 비추는데 수미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수연의 비명 소리도 이와 함께 겹쳐 들리며 카메라는 마치 수연의 시선인 듯 언니 수미와 점점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수연. 이내 카메라는 밤하늘을 비추고 서글픈 음악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 갈대가 흩날리는 집 앞 정원. 그리고 전화를 하는 무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내일 내려와 달라는 말과 함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며 내려오면 바로 전화해달라 합니다. 이젠 누군가가 발에 피를 묻힌 채 무언가를 끄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은주입니다. 하얀 자루지만 마치 무겁고 큰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힘들게 끌고 가는데요. 마치 생명체였던 뭔가가 있었던 듯 자루 안은 피가 가득합니다. 그걸 힘겹게 끌어 계단 옆에 던져놓고 가쁜 숨을 내쉽니다. 자리를 옮기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막대기를 가져와 자루에 있는 무언가를 분노에 차서 힘차게 때리는 은주. 퍽퍽 소리를 내며 막고 있지만 이미 안에 들은 건 생명이 떠난 듯 미동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고 누군가의 비명이 들리며 수미가 고개를 돌리고 무엇인가가 넘어지며 수연의 어렸을 때 모습을 찍은 깨진 액자가 보여지고 누군가의 손이 푸덕푸덕푸덕 됩니다. 이 장면들이 모두 수미의 악몽인 듯 빠르게 플래시백으로 막 돌아가고 수미가 갑자기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눈을 굴려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현실인 듯 침대 위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넣어둔 반 접혀진 노란색 쪽지를 집어드는데요. 잠시 외출해서 오후에 들어올 거고 문은 꼭 걸어 잠그길 바란다는 아빠의 쪽지였습니다. 곧장 수미는 수연이의 방으로 가 문을 열어보지만 문은 잠겨버려 열 수가 없는 상태. 문 위쪽을 올려다보니 방문에다 못질을 해놨는데요. 깜짝 놀라며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우선 거실로 달려가 봅니다. 수연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언니를 부르는 수연이의 목소리. 수미는 혼란스럽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고 도와줄 수 없는 이 무기력함. 그때 비로소 어느 한 방향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쪽으로 냅다 뛰어갑니다. 자신이 추측한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멈칫 서버리는 수미.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질질 끌려가는 듯한 물체에서 새어나온 핏자국. 설마. 수미의 얼굴은 불안과 공포, 의심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핏길이 만들어진 종착점을 걸어가는데 도착한 곳에서 본 건 아까 은주가 질질 끌고 때리기까지 했던 바로 그 피가 흥건했던 자루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가 자루에 손을 대고 슬퍼합니다. 이미 이것이 수연이라는 듯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줄을 미친 듯이 풀다 잘 풀리지 않자 부엌 서랍에서 끈을 자를 만한 것을 찾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 공간이면 가위나 칼이 있을 법한데 서랍에도 그 어디에도 날카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식탁 쪽을 보며 다시 찾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플래시백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들. 자신이 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수미. 아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고개를 빠르게 저은 뒤 다시 피 묻은 자루에 급하게 가보는데 자루가 사라져 있습니다. 다시금 피가 끌린 방향을 따라 가보니 이번엔 그 피가 아까 수연이 갇힌 장롱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갑자기 은주의 장면이 나오며 그녀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무엇인가를 주시하고 있죠. 이제 수미로 돌아와서 수미는 천천히 조심스레 장롱문을 여는데 여기 있습니다. 수연이 갇혀있던 바로 그 위치에 있는 피 묻은 자루. 빠르게 다시 풀어야겠죠. 손을 서서히 들이대는데 갑자기 무언가 살아있는 듯 크게 꿈틀대는 자루. 다시 또 은주로 화면이 바뀌며 손에 묻은 피를 닦는 은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거의 분노의 화신이 된 듯한 표정이 굉장히 무섭네요.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중얼거리며 뜨겁게 달군 커피포트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이제는 수미. 그때 수미는 드디어 서랍에서 가위를 찾아내고 황급히 자루의 끈을 자릅니다. 끈을 자르며 서럽게 울면서 중얼거립니다. 내 동생, 수연아.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나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뒤에는 은주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씩 웃으며 뜨겁게 달궈진 커피포트를 들고 수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희 집 식구들이면 지긋지긋하다며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느낌. 들고 있는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수미에게 부어버리는데 그걸 밀쳐내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수미. 오히려 은주의 손에 뜨거운 물이 부어집니다. 팔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은주. 그때를 틈타 자루의 끈을 자르던 가위를 들고 은주의 손을 찍어버립니다. 뜨거운 물과 가위에 찍힌 은주는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두 여자의 사투. 통 안에 든 날카로운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위로 은주가 막 쓰러지고 거의 은주만 다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마자 은주의 밀침에 수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이번엔 기절한 수미가 어딘가로 질질 끌려갑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은 수미가 발을 발벌 떨면서 끌려가고 은주는 힘겨운 소리를 내며 수미를 끌고 가는데요. 어떤 짓을 어디까지 할지 이제는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은주에게 내팽개쳐진 수미가 눈을 뜹니다. 그때 은주는 무거워 보이는 석상을 질질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미와 은주가 마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은주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 이미 서로는 이런 파국을 예상했나 봅니다. 멍하니 은주를 보는 수미.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은주의 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며 뭔가 잊고 싶은 게 있는데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잊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는 게 있다. 근데 그게 평생 유령처럼 붙어다닌다. 란 말을 합니다. 수미는 은주를 보다 애처롭게 날 도와줘 란 말을 하네요. 이를 들은 은주는 한숨을 쉬더니 그래 널 도와줄게 라 하는데요. 드디어 휴전 협상이 성공하나 싶더니만 우리 여기서 끝내자며 석상을 집어듭니다. 잠시만요, 새엄마님. 그 도와달라는 게 이 도와주는 게 아닐 텐데요. 은주는 끝내 석상을 들고 수미를 내려다보고 있고 수미는 두려움에 질린 게 아닌 옅은 웃음을 띠고 은주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에 놀라는 은주. 석상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드디어 무연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한 건 쓰러져 있는 수미와 깨진 석상. 무연은 다급히 달려가 수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다행히 수미는 살아있네요. 눈을 뜨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연은 곳곳에서 은주와 일어났던 사투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네, 그래도 잘 싸웠어요.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연이 약을 찾고 그것을 수미에게 가져다 주려나 싶은 순간 장롱이 열려 있고 자루가 풀려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자루 안에는 단지 인형이 피 같은 액체와 함께 자루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제 무연은 수미가 아닌 은주에게로 향합니다. 의자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 은주. 무연이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는 은주의 표정은 죄책감과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와 눈치가 섞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은주가 먹던 알약 2알을 안 먹어서 증세가 더 심해진 듯 무연히 약을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짓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수미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라는 무연. 나도 이제 지쳤다고 말합니다. 한결 나아질 테니 약을 먹으라는 말과 함께요. 그때 밖에서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어 초인종이 울리죠. 은주는 믿을 수 없고 서운하다는 표정으로 무연을 바라보지만 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뒤이어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은주는 고개를 들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미닫이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을 확인한 은주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놀랄까요? 카메라는 천천히 정장 입은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감질맛 나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은주를 180도 돌아가며 앞에 있는 사람을 서서히 비춥니다. 은주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은주입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은주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뱉은 첫마디. 수미야. 이번엔 카메라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은주를 180도 뒤로 돌아 찍으면서 앞에 있던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은주를 찍어주는데 그건 은주가 아닌 수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주를 지켜보고 있는 수미. 그렇습니다. 피 묻은 자루를, 아니 실제로는 진한 피도 아닌 아주 옅은 피 같은 색의 무엇인가가 묻은 자루를 끌고 가는 사람. 그 자루 안에 인형을 미친 듯이 때린 사람.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은주의 동생 성규를 동생 취급했던 사람. 새장에 새를 죽인 사람. 알약을 2개씩 먹는 사람. 립스틱을 칠하는 사람. 모두가 한 사람, 바로 수미였습니다. 이어 수연이가 죽었다는 아빠의 말 기억하시죠? 애초에 이 집에 처음 와서 차에서 내릴 때부터 혼자였던 수미. 수미와 아빠, 오직 둘만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게 기억이 나는 수미. 믿을 수 없지만 기억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그녀를 치근하게 쳐다보는 아빠와 새엄마. 수미는 손에 들린 알약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새엄마가 먹던 이 약은 새엄마가 아닌 바로 내가 먹어야 하는 정신질환 약이구나. 이를 슬프게 쳐다보는 진짜 은주. 표정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고치지 못한 딸을 쳐다보는 아빠. 이내 결심한 듯 수미는 손 위에 있는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은주. 무연히 누군가와 말을 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곤 병원복을 입고 앉아있는 수미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조용히 앉는 은주. 수미에게 괜찮냐 물어보는데 대꾸가 없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 여기선 편히 쉴 수 있을 거란 말을 합니다. 수미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려는 은주의 손을 덥석 붙잡는 수미. 당황한 은주는 이거 놓으라고 하며 잡은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만 떼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힘을 줘 겨우 손을 떼어놓는 은주. 또 마냥 착한 표정이었던 은주가 이럴 때는 다시 그 험악한 표정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은 아니었던 걸까요? 수미의 생각 속에서 악연이었던 이 둘은 이제 영영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수미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수미와 수연은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고 집 안으로 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무연과 은주인데요. 이 둘은 행복한 연인인 듯 서로 웃으며 장을 본 걸 가져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둘이 서로 웃으며 집을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는 자매의 친엄마.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회상이네요. 그런데 친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은주와 무연은 버젓이 만나고 막 돌아다녔나 봅니다. 뭔 조선시대 첩도 아니고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딸 둘이 자신을 쳐다보자 급격히 얼굴이 어두워지며 집으로 들어가는 아빠 무연. 이제 식사 시간을 보여주는데 이때도 수미는 화를 내며 수저를 바닥에 탕 하고 놓은 뒤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수미를 쳐다보는 은주와 성규 부부도 보이네요.
저녁 식사 때 성규 부부를 초대해 자매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미의 행동에 화가 나 가만히 앉아있는 수연이를 노려보고 있는 은주. 그러더니 수연이 잡고 있던 수저를 억지로 빼서 식탁에 놔버립니다. 당황한 수연. 그리고 죽일 듯이 노려보는 은주. 수연은 자신이 먹던 음식을 싱크대에 부어버린 후 울면서 자리를 뜹니다. 수미의 상상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나쁜 사람이었네요. 수연은 서러움에 자신의 침대에 엎드려 우는데요. 에휴, 이때 엄마가 나타나 수연의 머리를 만지며 위로해 줍니다. 엄마 역시 울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수미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엄마가 들려주던 동요 잘 자라 우리 아가가 들리며 수미는 그쪽을 서서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는 수미, 웃으며 말하는 그 이름. 수연아. 화면은 다시 현실 속 무영과 은주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생각에 잠긴 은주와 그녀를 힐끗 쳐다보는 무영. 집에 도착해 은주는 탁자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생각이라도 하듯 손을 모아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데요. 그러더니 무엇인가가 느껴진 듯 서서히 옆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있을 리 없는 빈집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뛰는 듯한 발소리. 놀란 표정을 하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봅니다. 다시 들어봐도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문을 여는 소리와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연히 저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뛰어다닐 리가 없는 걸 아는 은주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지금은 상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바닥을 밟고 지나가는데 바닥 틈새 사이사이에서 밟을 때마다 피가 물컹하고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방인지 모를 방문을 열어보는데 옆에 못질을 해놓은 게 떨어진 걸 보니 수연의 방이네요. 방의 온도가 추운 듯 덜덜덜 떨며 들어갔는데 조명을 켜니 깔끔한 방. 근데 불을 켜자 방 커튼에서 파란색 끈이 나와있다 샥 하고 커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보는 은주가 화들짝 놀라는데요.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은 은주의 표정. 입에선 입김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추운 방. 벌벌 떨며 커튼 쪽으로 다가가는데 이윽고 커튼을 확 하고 젖히니 그곳엔 4개의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 안엔 아무 사진도 없는 그냥 흰 배경이고요. 그때 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힙니다. 놀라는 은주. 불이 깜빡거리더니 이윽고 아예 꺼져버리는 불. 그리고 방 안에 장롱의 문이 저절로 쓱 하고 열립니다. 그곳을 또 굳이 와서 열리지 않고 있던 문도 같이 열고 안을 확인해 보는데요. 안에는 딱히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추운지 다시금 몸을 움츠리는 은주. 그러다 어느 한 곳에 시선이 멈추는데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당기는데 무언가 스르륵 딸려옵니다. 근데 이게 끈만 이불 사이에 있으면 끈의 부피가 얇기 때문에 이불이 움직이지 않고 끈만 빠질 텐데 끈이 무언가 연결이 돼 있는 듯 이불의 모양이 무너지면서 무언가 큰 게 딸려오는 느낌입니다. 놀라서 뒤로 쓰러지는 은주. 그때 이불이 싹 하고 벌어지며 검은 머리를 한 여성이 머리 쪽에서부터 슥 하고 튀어나옵니다. 빠져나온 그 자리에는 뭔가 점액질, 물질 같은 것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은주는 뒷걸음질 치고 겁을 잔뜩 먹은 은주의 얼굴을 화면 가득 클로즈업 시킨 후 집의 전경을 보여주며 은주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집은 서서히 멀어지며 은주의 최후를 암시합니다. 이제 화면은 다시 참극이 벌어졌던 과거. 침대에서 울던 수연이가 잠에서 깨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있는 장롱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장롱문이 또 저절로 쓱 하고 열립니다. 뭐지? 하며 쳐다보는 수연. 그리고 장롱 앞으로 가보는데요. 장롱 문을 열자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장롱 안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놀라는 수연.
믿기지 않는 현실에 엄마를 깨우려 흔들어보는 수연. 죽어버린 엄마가 일어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기는 쉽지 않은 법이죠. 엄마를 꺼내려 힘으로 당겨보는데 엄마는 목에 줄을 감고 그걸 장롱에 연결을 해놔서 엄마가 흔들거릴수록 장롱도 같이 움직입니다. 수연의 발 쪽 바닥에 떨어져 다 퍼져버린 액체와 이후 약통이 떨어집니다. 엄마가 복용한 약이겠죠. 그 이후로도 엄마를 깨우려고 했던 수연이의 의지는 끝내 장롱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대로 죽은 엄마의 시체를 담고 있던 장롱은 쓰러진 수연을 덮어버립니다. 그 시간 식사 자리를 정리하던 은주와 동생의 와이프 미희가 뭔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놀라 천장 쪽을 쳐다보는데요. 이들만 이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차에서 짐을 꺼내던 무영과 성규 그리고 방을 들어가 있던 수미까지 모두가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순간을 멈춘 수연의 사고 소리.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들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가보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드디어 누구 한 명이 귀를 기울이고 2층으로 가보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은주입니다. 은주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이 쓰러져 수연이 장롱 내부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장롱을 긁어 손톱에서 피가 나고 많이 상하기까지 한 수연이의 손톱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놀란 나머지 수연이의 액자를 떨어뜨려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수미가 꿨던 악몽 중에 수연이의 액자가 떨어져 깨진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네요. 그 와중에 수연이는 쉴 새 없이 살려달라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죽어버린 엄마의 시체가 수연이를 덮쳐버려 압살을 하고 있었던 상황. 무게 때문에 소리 또한 지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연이의 시점으로 장롱 틈새 밖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들어와 서 있지만 머뭇거리다 뒷걸음치는 듯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은주가 완전히 도와주지 않으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저 얄미운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 다시 뒤로 도는 순간 바로 옆 수미의 방에서 나온 수미를 마주칩니다. 순간 수미를 보고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수미에게 묻는데 이미 은주를 증오하는 수미는 여기 왜 올라왔냐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안방은 1층이지 않냐 하면서요. 은주는 당황한 듯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수미의 입에서 나온 이젠 2층에 와서 엄마 행세까지 하려드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은주의 표정이 굳어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수미가 쐐기를 박습니다. 부탁인데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아줘. 그리고 은주 옆을 지나가다 우뚝 멈춰서더니 노려보며 좀 비켜달라고 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수미. 수미의 되바라진 모습을 보고 은주는 또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수미를 붙잡고 너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명심하라며 노려보는 은주. 수미에겐 하찮은 말일 뿐입니다. 은주를 보고 비웃으며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있겠냐며 쏘아붙입니다. 한편 수연이는 점점 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엄마의 시체는 너무나 무거워 자신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미의 마지막 말. 당신이 이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렇다는 말을 끝으로 은주를 피해 지나가 버립니다. 현관문에서 마주친 아빠의 부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수미. 2층에선 은주가 문을 열고 집에서 멀어지는 수미를 지켜봅니다. 집과 멀어져 가던 수미는 이상한 느낌에 멈춰서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때 장롱에 있던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이고 나지막히 말합니다. 도와줘 언니, 언니, 언니.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수연은 눈을 감습니다. 바닥을 긁던 손도 이제 힘이 다한 듯 힘없이 떨궈집니다. 멈춰서 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수미는 멈칫하다 뒤를 돌아보지만 보이는 건 문을 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은주. 저 사람 때문이었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은주를 노려보는 수미와 그녀를 똑같이 노려보고 있는 은주. 은주는 생각합니다. 맞아. 난 얘네가 싫었었지. 네가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해주겠어.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 본 수미는 다시 몸을 돌려 집과 더욱 멀어집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걸음을 한 걸음씩 떼며 장화홍련의 슬픈 OST가 어우러지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숨겨진 장면을 짚어드릴 텐데 이 부분은 하단의 시간과 초 지정해서 옆에 숨겨진 뜻을 지정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이 영화는 미장센이 워낙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공포영화라 칭할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 서정적인 공포영화라 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의 OST나 슬픈 스토리, 그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리고 어렸었던 임수정, 문근영 등 저에겐 완벽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김지훈 감독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 작품인 거미집으로 너무 크게 실패해버려서 앞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런 공포영화 하나만이라도 진작에 더 찍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에겐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치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의 공포영화입니다. 심지어 무서운 장면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두 장면의 임팩트가 막 커서 그렇지 그래서 더욱 스토리 위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이미 여러 번 본 영화인데다가 30페이지에 가까운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도 작성하면서 재밌었던 영화입니다. 끝나가는 게 좀 아쉬운? 앞에서 언급했듯이 넷플릭스에서 5월 4일까지 서비스를 하니 아름다운 영상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시청하시길 권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요즘 하이픈가 머시갱이가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영상 하단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께 이 영상 노출되니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